오늘은 짬테크 내일은 플렉스. 이 책의 저자 김경필 멘토의 프로필입니다. 현 경제 칼럼니스트, 현재 테크 분야 베스트 작가, 현 경제부문 전문 산업 강사, 현 교육기업 플랜앤아웃을 대표, 현 삼성증권 투자전문위원, 전 미래에셋 금융센터 지점장, 전 삼성생명 교육개발팀 근무, 전 삼성인력개발원 교육개발팀 근무, 전 삼성공채 34기 제1기획 입사, 연세대학교 졸업 경영학과 석사, KBSN 영수증에 답이 있다. 국민 영수증 공식 머니트레이너 수련 중. 김경필 머니트레이너. 재테크 칼럼니스트는 월급쟁이 출신이지만 남다른 집중력으로 만 40세가 되기도 전 강남 입성에 성공할 만큼 대단한 저축력과 투자 수완을 보여주며 월급쟁이들의 롤모델이 되었다. 재테크의 시작은 아끼고 모으는 습관을 시스템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복불복의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자만으로는 절대 월급쟁이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KBS 국민 영수증에서 프로 지출러의 전곡을 찌르는 금융 멘토로 활동하면서 경제교육 플랫폼 사이다 경제에서 재테크 강의를 하고 있다. 신동아 얼루어, 레이디 경향, 코스모폴리탄을 비롯해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BK 기업은행 매거진 에도 칼럼을 기록하고 있다. 저서로는 이제는 똘똘한 아파트 한 채가 답이다. 결혼은 모르겠고 돈은 모으고 싶어 잘 모이는 공식. 맞벌이 부자들 스마트한 월급 관리의 법칙이 있다. 김경필의 오늘은 짬테크 내일은 플렉스는 100명의 도전에 단 한두 명만 성공하는 투자가 아니라 100명 모두 성공할 수 있는 재테크의 기초, 그 기본물을 담고 있다. 이메일,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김경필의 하루 10분 돈 공부 홈페이지도 운영 중입니다. 자, 그럼 2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달 커피값이 40만원. 실화인가? 쓰면 쓸수록 이 아닌 아끼면 아닐수록 행복한 100이면 100 성공하는 재테크 기본기의 모든 것. 마음 놓고 플렉스 날 때가 아니다. 앞으로 딱 1년 소비 습관 바꿔보자.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저축으로 넘는 법. 이정현씨, 미용, 28세 웹 디자이너는 사회초년생이다. 혼자 자취 중이라 월급 240만원 중 고정비만 17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큰 저축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물론 월급이 적고 독립생활을 하니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돈 모으기를 소홀히 하면 앞으로 월급이 올라도 월세살이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고정비 내역을 살펴보면 월세 40만원, 대출이자 10만원, 교통, 통신비 20만원, 주식비 50만원, 공과금 10만원 등 반드시 써야 하는 항목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고정비 중 특이하게 눈에 띄는 항목이 있었으니 바로 스타벅스 비용이다. 그것도 무려 월세 10만원, 테러블 무서운 테러블, 혼슬 1단계, 고추리 21페이지. 그녀는 최근 재택근무를 하는 와중에도 매일 집에서 5분 거리인 스타벅스까지 가서 커피를 마신다. 그리고 그곳에서 식사와 커피를 해결하며 오전 대부분을 보낸다. 언젠가부터 커피뿐 아니라 텀블러 등 굿즈에도 재미를 붙여서 요즘은 스타벅스에서 소비하는 비용이 월 60만원을 홀쩍 넘길 때도 있다. 스스로도 너무 과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특별한 취미가 없는 자신에게 이 소비만 한 소확행은 없다고 생각하며 위안 삼고 있다. 이처럼 스타벅스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지도 벌써 오래되었다. 가끔은 사무실을 벗어나 사람들 사이에서 일을 하면 의외로 집중이 잘 될 때도 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비싼 가격에도 매장을 찾아 커피를 마시는 것을 보면 스타벅스에 무언가 독특한 매력이 있음은 분명한 듯하다. 그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 스타벅스는 1999년 이화여대 2호점을 낸 이래로 매장 수가 폭증해 2007년 200호점, 2009년 300호점, 2012년 500호점을 돌파했다. 급기야 2020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온 불황에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2022년 1분기 기준 전국 매장이 1639개까지 늘어나며 대한민국 커피 문화를 평정했다. 1999년 첫 손을 보일 당시만 하더라도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가격은 2,500원이었다. 이는 인스턴트와 자판기 커피 문화가 주류였던 1999년 당시 한 잔에 100원 정도이던 평균 커피값에 비해 무려 25배나
비싼 가격이었다. 22페이지였습니다. 그때 서울 지하철 요금이 400원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커피 한 잔이 지하철 요금의 6배였던 셈이다. 이렇게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스타벅스를 자주 찾으면 된장녀라는 비아냥을 듣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스타벅스가 이처럼 성공한 이유는 단순히 커피를 판매할 뿐 아니라 문화와 공간을 세일주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회사와 집이라는 다소 단조로운 공간을 오가는 현대인에게 휴식과 문화적 감성을 충전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어플했다. 스타벅스는 이제 삶의 공간 중 하나로 자리 잡아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여졌다. 무료 와이파이나 전화, 플러그를 잘 배치해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탈바꿈하면서 더 이상 커피만 마시고 가는 곳이 아니라 업무를 볼 수도 있는 공간의 대명사가 되었다. 필자는 커피값을 아껴 저축하라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다. 지금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일상의 행복을 포기하는 사람이 미래의 행복을 위해 노력할 리 없기 때문이다. 재테크도 미래에 행복해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특히 현대인에게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문화적 소속감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매개이자 일상이기 때문에 커피 한 잔도 사지 말라는 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23페이지였습니다. 다만 현재 이정현 씨처럼 자신의 소득 중 약 20%를 커피에 사용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회초리 토크. 모든 소비에는 소득에 걸맞은 기준이 필요하다. 이정현 씨가 지금처럼 월 평균 40만원 정도를 커피값으로 사용한다면 1년에 500만원, 그러니까 1년에 2달치 월급이 커피 향과 함께 사라진다. 더불어 전세 혹은 내 집 마련의 꿈도 그와 함께 사라진다. 스타벅스의 커피 가격에는 공간 사용 비용도 포함된 만큼 누군가와 만나거나 어쩔 수 없이 사무실 밖 공간에서 미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커피를 마셔야 한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커피 테이크아웃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사무실이나 집에 커피가 있는데도 스타벅스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거나 테이크아웃하는 일이 잦으면 안 된다. 이런 문제를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혼줄 좀 나야 할 문제다. 그렇다면 커피에 얼마나 소비하는 것이 적당할까? 모든 소비에는 소득에 걸맞은 기준이 필요하다. 커피는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괜찮은 사무실에서 마시고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라면 집과 사무실 외의 다른 장소에서는 마시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4페이지였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한 달에 3에서 4잔 정도는 마셔도 된다. 문화생활 차원에서다. 그 이상은 안 된다. 아마 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런 원칙만 지켜도 직장인이라면 사흘에 한 번꼴로 스타벅스에서 커피나 음료 등을 마실 일이 생기고 말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한 달에 15잔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 잔당 평균 5,000원이라고 계산하면 월 75,000원 정도다. 이정현 씨를 기준으로 하면 한 달 커피 3에서 4잔 소비는 소득의 3%에 불과하다. 지금 소득의 20%를 스타벅스에 쓰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비인지 이렇게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놀랍게도 이 원칙만 따라서 스타벅스에 가더라도 골드 등급을 유지하고 각종 이벤트에서 프리퀀시로 이벤트 굿즈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억해라. 소득의 3%를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스타벅스 마니아가 될 수 있다. 회초리 토크. 커피는 월 소득 3% 이내, 테이크아웃은 월 5잔 이내로 이 원칙은 오히려 커피 한 잔의 가치를 올려준다. 놀랍게도 이 원칙만 따라서 스타벅스에 가더라도 골드 등급을 유지하고 각종 이벤트에서 프리퀀시로 이벤트 굿즈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억해라. 소득의 3%를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스타벅스 마니아가 될 수 있다. 회초리 토크. 커피는 월 소득 3% 이내, 테이크아웃은 월 5잔 이내로 이 원칙은 오히려 커피 한 잔의 가치를 올려준다. 어느 날 갑자기 아메리카노가 쓰고 맛없게 느껴진다면 컴플레인을 걸지 마라. 혼줄 1단계 고치기 25페이지였습니다. 매장 직원들의 솜씨가 나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메리카노를 너무 자주 마셔서 그렇게 느낀 것뿐이기 때문이다. 그냥 습관처럼 마시지 말고 예산을 정해 적당히 간격을 두면 더 좋은 풍미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머니 트레이너의 한마디.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있다. 바로 세이브다. 세이브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바로 아끼다, 모으다, 구원하다라는 뜻이다. 아끼고 모아라.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구원해 줄 것이다. 26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목으로 일일부 독서 구중생왕곡은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말 속에 뼈가 있다는 언중일모를 새기면서 감사합니다. 강남 부자 따라잡기 경제TV 변딩크였습니다.